존경하고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정맹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최우림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숨가쁘게 달려온 산청 군정이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마쳐질 수 있음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산청 항로와 한방 엑스포라는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 마무리로 산청의 위상이 대내적으로 더욱 높아졌는데 이 모든 것이 군수님 이하 전 집행부 공무원들의 남다른 희생과 봉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산청군 예산안의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토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2024년 예산안이 너무나 우리 산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통계나 비교 자료 없이 비효율성은 물론 정책적 효과에 대한 잘못된 검증과 또는 검증 없이 너무나도 간행적으로 편성되어 우리 산청 국민이 체감할 수 없다는 점과 다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구태의원하고도 잘못된 모습들에 대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의 부적절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년 예산안은 한 집안으로 보면 한 해의 살림살이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께서 집안 형편을 고려해 식비, 의복비, 자녀 교육비, 경조사비 등 집안의 대소사를 감안 가장 효율적으로 지출 규모를 정해 최대한 빚을 내지 않으면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갑니다. 즉 각 지출 내역의 중요성을 적절히 평가한 다음 어디에다 중점적으로 돈을 쓸 것인가를 정하고 허투루 낭비되는 돈이 없게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인건비나 각종 경상경비의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예산 편성의 절약권이 행사될 여지가 거의 없지만 그 외의 각종 자체 사업들의 경우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상당히 폭넓은 예산 편성의 절약권이 인정되고 여기에 따라 각종 예산들이 편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것으로 인한 정책적 효과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지역적인 것이라면 지역의 대표인 해당 군의원과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했는지 등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예산안이 이러한 예산 편성의 기준이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볼 때 당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특정 지역에 예산이 쏠려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산청의 경우 11개 읍면 모두가 지역 소멸 위기인데 이렇게 예산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면 상대적으로 예산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굉장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예산 편성 고려 요소인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리 산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군세가 약한 지자체로서 이미 초고령화 시대의 사회에 진입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청의 초고령화 사회 현실을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한 흔적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수십억이 소요되는 예산은 문제없이 반영되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한 해 100억 원 전으로 투입되는 동의보감촌의 경직적 성격의 유지 관리 비용은 그대로 편성되어 동의보감촌을 계속 지금과 같이 우리 군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자유치, 다른 국가기관으로의 이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저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유지시킬 작정이십니까? 지혜를 모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의 간행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군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권이 마치 집행부의 전속적인 권한인 양 해당 지역 군의원과 아무런 상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수정되고 삭감되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 편성 간행이 헌법에 천명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해당 지역과 관련된 예산 편성은 해당 지역 군의원과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하고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는 등 최소한의 민주적 대표성을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군의원 패싱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되고 통과된다면 어느 주민이 해당 군의원에게 와서 속시원히 민원을 얘기하며 지역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군수님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군의원 여러분들도 당당히 같은 지방선거를 치르고 국민의 대표로 선출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번 예산안의 일방적 집행부 편성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가 보여준 예산심의의 부조리한 관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규정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를 분리하는 기관 대립주의를 채택한 것은 한 기관에서 권력을 독점하기보다는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건전하게 권력이 행사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의회는 아무리 집행부 예산이 훌륭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예산을 토의하고 질의하면서 국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산청군 의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집행부안을 단돈 10원 하나 깎지 않고 예산안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면서 예산안에 대한 토의와 토론은커녕 군청 출장소, 집행부 이중대, 그리고 거수기와 같은 듣기도 민망한 말들이 버젓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산청군 의회의 현실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간행이라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부끄러운 의회의 부조리한 예산심의 간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개수조정도 이제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구태연한 방식을 벗어나 시대에 맞게 국민들의 알 거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의회의 존립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타로 선거를 하고 세배를 받으며 멀쩡한 공무원을 의회에 배치시켜서 없는 일을 하게 만들 겁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 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2050년에는 산청군의 인구가 1만 명 전후일 것이라고 통계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멸해서 없어질 위기에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산청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탕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당히 국민의 대표로 내 일과 같이 군정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 소멸의 위기를 떨쳐내고 산청 미래 100년을 위해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산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